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그 속담 중에 막 이런 얘기가 있죠. 호사다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자, 좋은 일에는 여러 가지 또 나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그 예전에 속담으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이처셀이 급등을 하니까 이거를 시기해서 좀 디스하는 어떤 글들, 뭐 이런 것들이 뭐 토론방 같은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꿋꿋하게 그래도 3일째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미 강력한 분위기, 강력한 힘이 생긴 네이처셀은 자, 이런 디스하는 글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하는 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 이것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되게 어떤 종목이 이제 급등하면 항상 시기하는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게 이 주식 토론방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욕 먹어야 오래 산다. 욕 먹어야 주식 주가 네이처셀의 주가 생명이 더 길게 오래 간다. 네, 그런 생각 정도로 그냥 넘겨버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들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 입법 예고 있죠. 네, 첨생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요건에 대해서 좀 기사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요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식약처장의 인사이동이죠. 네, 요건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제가 또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듣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적자 보이다가 갑자기 흑자로 반전한 올해 반전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대형 시세를 냅니다. 네, 요즘 그 실적주들이 오히려 최근 어려운 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테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이처셀 바로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근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일단 그 기사 나온 거는 여러분 심포지엄 건의 재료가 좀 있습니다. 심포지엄 건의 재료가 있어요. 네, 그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여기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기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첨단 재생 의료의 미래를 준비한다. 해서 28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 건의 재료, 요거 첨단 재생의료 혁신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요, 이런 재료들이 약간이 먹혀요. 여기서 또 무슨 얘기, 무슨 기사건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요건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시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RMAT로 승인을 지정을 받았다고 말씀 표현을 해야겠죠. 네, 이걸로 지정이 돼서 지금 네이처셀의 미국 임상이나 국내 임상에 상당히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딴지를 거는 이런 어떤 토론방에서의 얘기들은 뭐 혹자죠, 혹자. 그러니까 뭐 모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RMAT 뭐 지금 뭐 네이처셀만 땄냐? 뭐 이를테면 바이오솔루션도 땄고 헨리 스미스도 땄고 그런데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MAT라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거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부정합니까? 그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FDA와 협력해서 필요한 임상 데이터나 연구 방향을 맞춰나가면서 개발할 수 있다. FDA가 이쁘게 봐줬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되지. 이게 왜 해가 됩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예전에 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
미 FDA에서 RMAT로 지정받았던 적이 있었죠. 이게 이제 2023년 8월 24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 2023년 8월 그때 지정이 돼가지고 시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블 정도 냈고 뭐 좀 흔들었다가 다시 또 위쪽으로 시세를 내면서 밑바닥에서 한 2.5배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솔루션하고 또 네이처셀하고 또 틀리고요. 임상 단계별로 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네이처셀은 임상 미국 임상 뭐예요, 여러분? 미국 임상 단계가 딴 데하고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1단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부분이에요. 임상 2B상 그리고 임상 3A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임상 초기 단계도 아니고 임상 막바지 단계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임상 막바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 꽤 진척이 된 상태에서 RMAT를 지정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임상 초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임상 3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3A, 3B로 구분되는데 지금 3A 이상. 근데 3A 이상에서 잘못되면 3B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잘못되지 않고 3A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2B 이상과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FDA 임상이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국내 임상도 마무리가 된다면 NDA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NDA를 일단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면 3B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완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3A상으로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높은 임상 단계에서 RMAT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솔루션이나 또는 이 헬릭스미스하고 차원이 좀 틀린 거예요. 헬릭스미스도 한번 받았었죠. 네. 여러분들 이걸 절대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 급건 때문에 급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스하는 글에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 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예, 아시겠죠?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 예고건과 관련해서 뭔가 재료가 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타이밍 아닙니까? 원래 9월, 10월이거든요. 예. 근데 그 건과 관련해서 그 기사를 좀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요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윤곽 잡힌 첨생법 해가지고 바이오법 의료기관 예의주시라는 기사글 아래 10월 25일 날 오후 7시 3분에 나온 건데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요거 나와 있죠. 입법 예고는 조만간 할 예정으로 약 2주 내외에 할 것 같다. 네, 우리가 이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입법 예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식약처 인사 이동과 입법 예고, 어느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이 먼저 나올 강력한 호재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순서는 좀 뒤바뀔 수 있어도 아마 그렇다면은 인사이동 건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건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뭐, 이 기사가 반드시 팩트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 역시 있다는 얘기예요. 2주. 그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사전평가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 뭐, 이 얘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건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도 보시면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건과 관련한 부분도 무르익고 있다. 네. 이걸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식약처장의 교체입니다. 식약처장의 교체인데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 여러 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예전에 뭐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재보선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일단 무난한 성과를 여당 측에서 거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식약처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재보궐선거가 일단 무난하게 여당에서는 뭐 일단 큰 손실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교체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제 끝입니다. 그죠? 네, 이제 정리하는 시기만 남아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국공과 관련해서 그 재료가 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전자신문 사이트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10월 21일 날 나왔던 기사건인데,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또 나오죠.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이거는요, 보건복지부 2차관인 박민수 씨가 식약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인사이동건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장이죠. 자리도 거론된다. 계속 그 기사가 줄여서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주분들이 선호하는 박민수 차관을 식약처장으로 임명하고 의료계와 갈등보합에 나설 인물을 제2차관으로 둔다. 그러니까 지금 박 차관이 2차관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식약처로 오고,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뭐 딴 사람이 들어오고 뭐 그런 수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정미 교수하고 박민수 차관건의 교체 가능한 인사들이 있는데, 박민수 씨가 박민수 그 2차관을 좀 더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 인물이죠. 뭐 오정민 씨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민수 차관까지 거론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재료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곧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좀 봤더니 3년 전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이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식약처장의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에요. 자, 이 식약처장은 복지부 차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네, 이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부 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도 식약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이런 과거의 그 연관성, 차관, 복지부와 식약처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건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네이처셀이 큽니다. 물론 3일째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좀 흔들 수는 있어도, 제가 일단 수급적인 분석에서도 이미 말씀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그 거래가 많았던 지점은 이미 돌파가 돼서 이 고점도 이미 돌파가 됐고, 사실 이게 여기가 고점이지만 여기서 크게 거래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여기는 무주공산 지역으로 쉽게 신고가가 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점쟁이처럼 얼마 간다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시세가 엄청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이제 변동성 있는 변수는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영상은 좀 느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좀 정보를 드리고 긴급 매매 사인을 바로바로 드리면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면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꼭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 이건 또 유료가 아니고 100%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